저희가 지나가면 미어캣 지나간다. 세븐 미어캣 왜 이름을? 김재수 이시안의 빨간 토끼. 아 왜? 그냥 때렸어. 이유가 여러- 있죠? 아니, 없- 이유가 있죠? 있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불만은- 이유 없이 빨간 토끼 구독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드립은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이 시간에 지식을 뽐내는 그런 시간이죠. 이 시간에 지식 탐구 빠밤. 창업 생존율이라는 개념 아세요? 창업. 생존율. 몇 년 안에 이제 살아남느냐, 못하느냐. 1년 생존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40%? 15% 정도세요. 그런데 5년 생존율은 한 30% 정도. 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생존한다고 해서 잘 돼가지고 생존하는 게 아니라. 그치, 이게 벌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버티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그렇죠. 거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은요. 창업을 했다가 그리고 접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또 한참 오래 계시다가 아. 그런데 이 창업한 이 쓰디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창업을 하셨어요. 다시? 네. 정신 못 차린 분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창업 교육을 하셨는데 어. 창업 교육 하시면서 얼마나 그 쓰디쓴 걸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짝이 없습니다. 세븐 미어캣의 주명규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븐미어캣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세븐미어캣의 기본은 멈춤의 공간, 주차장에서 시작합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번호인식기와 CCTV를 세우고 바닥에 센서를 심어요. 단순히 외부 차량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입출입 차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관리실과 입주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죠. 이게 스마트 주차장입니다. 세븐미어캣은 여기에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연동합니다. 입주민이 직접 방문 차량을 등록하거나 공동현관을 자동으로 들어가거나 커뮤니티 시설 예약, 전자투표 참여, 중고거래, 전기차 충전, 세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등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직접 개발해서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세븐미어캣 어플 하나로 이용할 수 있죠. 어때요? 참 좋죠? 자, 요 카메라 보시면서 네. 살짝 본인 소개 한 번만 아, 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븐미어캣 대표를 맡고 있는 주명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명규 대표님. 네네. 아니, 옷이 아, 일단 옷이요? 옷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유니폼이고요. 우선 유니폼이고 저희가 이제 주차 시스템을 또 다루다 보니까 아, 이제 시공하면서 도로에 있어요. 네. 눈에 켜야 돼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소방관들이 입는 옷을 그러니까.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네. 라벨을 붙여놓고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면 미어캣 지나간다. 미어캣닷컴이라고 써 있어요. 네네네네. 세븐미어캣닷컴. 세븐 미어캣 왜 이름을? 세븐은 월화수목금토일을 의미하고요. 미어캣은 모계동물 사회에서 네. 지하에 살고 지켜주는 의미가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그 마을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 비즈니스를 해서 그리고 주차 시스템을 또 인공지능 주차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아파트에 딱 서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서 있는 게 이게 차단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저희 회사는 우선은 네. 그 아파트에서 또는 이제 건물에서 네. 주차 시스템에 인공지능 주차 시스템을 도입해 드려요. 근데 이제 번호 인식만 하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이 그럼 번호인식 말고 어떤 역할을 하죠? 차량의 외관 상태를 분석합니다. 오염이 되면 세차를, 파손이 되면 정비를 자동적으로 다 매칭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디하고 연계가 돼갖고 와서 뭐 이렇게 고쳐드리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이제 월세차하고 네. 연동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월세차 하신 분들은 새벽에 세차하시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 아파트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저희 다 알죠. 네. 그 아파트에 이제 세차 요청하신 차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 메인터넌스로 연계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발렛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입구를 못 찾아요. 차단기가 관제탑 역할을 해서 일로 와 알려주는 통신, VTX 통신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 미래에는 자동차한테 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한테 그 정보를 주고 네, 핸드폰에서 휴대폰에서 다 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지금은 가끔- 휴대폰으로 그게 가능하고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하실 그쵸. 계획을 갖고 계시다. 맞습니다. 오. 그 차에 대한 분석이 거의 차단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네요. 예, 뭐 카메라가 주차 시스템에서 카메라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좀 8개 다 있어서 차량의 앞, 뒤, 좌우를 찍습니다. 그래서 스캐닝 한다고 해서 차량이 싹 지나가면 이제 쫙 분석을 하는 거죠. 중앙대학교 창업대학교에서 창업학 석사를 취득하셨어요? 네네네. 나는 창업대학 네. 창업학 석사라는 게 있는 줄 몰랐어. 아니, 석사보다 학사의 전공은 뭐예요?
경영학입니다. 언제 하신 거예요? 회사 망하고 나서 27살 때 창업을 했었어요. 와. 그때도 투자도 받고 뭐도 했었 그때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너무 이제 또 잘 되다 보면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기고만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모르고 이제 사업을 막 벌리죠. 그러다가 이제 쫄딱 이제 한번 망하고 나서 아 이게 되게 힘든 거구나. 근데 그때는 이제 제 탓이오가 아니라 남 탓을 많이.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해보니 아 힘들구나 이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창업학을 제대로 배워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창업 대학 가시기 전에 회사를 또 다니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회사 망하고 네. 예, 그러고 나서 직장 다니면서 네. 대학원은 또 간 거고요. 아. 언젠가는 내가 또 창업하리라. 경영학과 나와서 첫 번째 창업하신 건 뭐예요? 그때도 비슷한 주차 쪽이었습니다. 지금하고 좀 지금 다른 생각이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때도 주차를 생각하신 이유가 창업자들이 제일 많이 그 있어야 될 기질 중에 하나가 위험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한데 감수하는 어떤 역량들이 있고 기회 포착에 이제 많이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제 태동기였을 때 사물끼리 통신 가능하게 그래. 그런 것들이 네. 나왔어요. 근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말만 바뀌었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때 뭐 제가 지능형 교차로에 이제 자동차 점유율에 따라서 신호등이 바뀌거나 네. 뭐 이런 이제 비즈니스들을 설계하고 이제 추진했었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2004년. 그때 사업은 잘 안 되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럼 빚도 지고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한번 이렇게 엎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한국에서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사실 이제 회사 뭐 그렇게 되고 나서 네. 어린 나이였잖아요. 빚 어느 정도 갚아 나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근데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계속 제로페이 하고. 근데 이제 왜 조직 생활에 더 소중했냐면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창업하신 분들이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직이 커지고 회사가 커지면 조직을 처음 맡았거든요. 관리하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사실 조직을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셨고. 네, 그래서 처음에 다닌 회사는 이제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먼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전 회사인 대로 옮겨서 조직을 이제 경험해보고 또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싶었어요. 보통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한 3년 배웠으면 다 배웠다고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15년을 지금 네. 다니셨다고. 네. 15년 동안 근무를 하셨어요. 전에 회사가 카페 입사라고 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이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창업자들이 네. 다 온라인 전환을 할 때 쇼핑몰도 만들고 또 글로벌 커머스로 해서 이제 뭐 국경을 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할 판매도 때 하고. 다 창업자들이잖아요. 네. 저는 계속 이제 도와주고 어. 또 기획도 해주고 창업센터에서 창업자들 교육도 하고 고등학생부터 대기업까지 스펙트럼이 너무 넓으니까 네. 재미있었던 거죠. 그분들 도와주고 그분들이 뭐 한 매출 뭐 2천만 원 나오다가 뭐 20억 나오고 지금 3천억 하신 분도 계시고 그때 도와드렸던 분들이 지금 제가 창업할 땐 또 주주님이 되셨습니다. 선순환 구조가 그러네. 일도 그렇지만 조직 문화라는 게 다르잖아요. 네. 아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페 입사가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때 뭐 닝문화도 되게 빠르게 쓰고 있었고 뭐 레저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쉬면서 또 10만 원 주는 회사이기도 했었고 지금은 주 4일 근무제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IT 기업들에서 되게 디테일한 뭐 소통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요. 제가 더 많이 재밌었던 건 창업자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 부분 그 조직 문화도 이제 보는 거죠. 여러 회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어서. 그렇죠.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근데 주변에 얘기하면 다 미쳤다 그러고 그래서 조직 경험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해봤다. 카페 입사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 쇼핑몰 하시는 분들의 플랫폼이고 글로벌 플랫폼이고 사실 그렇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에 연결되면 좋잖아요. 큰 그림. 그 아파트에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죠. 그분들의 재고나 그러네. 이런 것들이 또 다 아파트에 또 선순환 구조 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엔 만나는 파트너이지 않을까요? 대표님은 보니까 뭐든지 내 사업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사실 카페 입사에 다니면서 제가 대표님한테도 많이 이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초연결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연결될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연결 포인트가 뭐냐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15년 근무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되셨구나.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카페 입사가 저한테는 사관학교 역할을 했었습니다.
사관학교 15년 동안 다닌 거야. 주로 아파트하고 그럼 많이 연관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비행기가 공항에 있으면 네, 네. 다 해주잖아요. 네, 네. 청소도 해주고 뭐 정비도 해주고 기름도 넣어주고. 근데 저는 지하 주차장이 다 공항처럼 바뀌기를 바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내 자동차가 쉴 때 싹 다 그냥 뭔가 정비가 되고 케어되는 것. 자동차 메인터넌스 비즈니스 쪽에 있는데요. 근데 그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뭐 자동차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못 갖고 오지만 외부 오염이 됐네, 그럼 세차하면 되고, 네, 파손이면 정비하면 되고. 그래서 그 모수가 제일 많았던 곳 아파트였습니다. 왜냐면 자동차라는 걸 또 고민해 보니까 낮에는 직장에, 밤에는 다 아파트에 있더라. 우리나라 아파트가 18,000단지 정도가 있어요. 대한민국 63%가 삽니다. 아파트 공하고 제일 많이 살아서 밤에는 죄다 이제 아파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파트의 시스템을 공급하기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좀 풀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 1인 오피스텔 상업 공간에도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들겨 맞고 맷집을 좀 키웠고, 아 이게 어떤 패턴이구나. 그러면 이제 1인 가구나 아니면 이런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으로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아파트에서 조금 전에 뭐 많이 두들겨 맞으셨다는데 그럼요. 어려웠던 점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핸드폰 잘 안 쓰시니까 어떻게 깔아. 사업에 대해서. 뭐 그래서 서비스가 더 많아야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내 차는 들어간 거요, 안 들어온 거요, 뭐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요. 계속 전화해가지고 네, 물어보고. 아들 같아 좋다, 뭐 딸 같아 좋다. 그러면서 저희만 가면 미역해 일로 와봐. 아파트에서는 불특정 다수다 보니까 이제 기준점을 찾기가 어렵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아파트 31개 단지가 완공이 됐고 세대 수로는 한 3만 세대 정도 되고, 자동차 대수가 저희한테 중요하잖아요. 5만 대 정도를 이제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자체 앱에서 중고차도 팔고, 그리고 10년 이상 된 차가 많다는 것도 알게 돼서 이제 다다음 달 정도부터는 이제 너무 낡은 차는 다 이제 수출 보내자. 결과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받는 서비스는 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방문자 등록 기능.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서는 방문자 등록만 해야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도 불법 주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제일 많이 쓰시면서 앱을 이제 깔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전자투표 기능도 넣어달라. 전자투표 기능이요? 아파트에서 전자투표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그걸 것도 아예 넣어달라. 그냥 아파트 앱으로 쓰시는 거구나. 왜 그러냐면 최근 생긴 아파트는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18,000단지 중에 5년 이상 된 아파트가 80%가 넘습니다. 기축 아파트에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너무 도입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파트 서드파트 플랫폼처럼 이제 들어가서 전자투표, 아파트 입주민 간의 중고거래. 주차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역 앱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러면 아까 전 회사가 플랫폼 회사였거든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됐네. 그렇죠. 그래서 플랫폼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플랫폼은 매칭 플랫폼하고 에코 플랫폼이라고 하는 생태계적 플랫폼이 있는데 전 회사가 그 에코 플랫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개념을 이제 더 많이 배웠고, 모든 그 생태계를 좀 지역에서 연결해보자. 아파트에서 우리들끼리 연결하면서 좀 시너지 내보자. 그래서 뭐 그런 주차 앱으로서 좋으려면 일단 주차 앱 자체를 깔았을 때 나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그 영상, CCTV나 이런 거를 좀 분석할 수 있으면 내가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 뭐 A면 32가 비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빈자리? 네, 빈자리 알려주면 꼭 가서 어플에. 할수 있게. 저희가 내년에는 지하 주차장에 이제 위성을 띄우는 개념처럼 센서들을 다 설치합니다. 대신에 센서의 효율은 되게 좋은 센서를 쓰고, 지하 주차장 내비게이션이 다 내년에 런칭을 합니다. 저희 주차 시스템이 있으면 자동차가 딱 지나면 열리잖아요. 그럼 라벨링을 붙이고 그러니까 이게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딱 들어가면, 자동차 들어가면 이제 내비게이션, 지하 주차장 내비게이션이 이제 스마트폰에 뜨는 거죠. 지금 다 찼어. 그 지하 주차장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많이들 생각하셨는데 되게 어렵기도 했고 잘 모르세요. 네. 그냥 뭐 매번 주차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러한 말씀하신 대로 기술들을 계속 고도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하려면 되게 비싸겠네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는 기축 건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연구를 해요.
흔히 많이 보시는 예를 들어서 그 빨강색, 녹색 이렇게 유도관제라고 해서 보셨을 거예요. 주차 면에. 그런 것들이 아파트에서 도입하려면 5억이 넘습니다. 내구성이 약하니까 2년마다 이제 이 센서들을 갈아줘야 되고 또 영상으로 처리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게 비전 처리라고 해서 영상으로 해서 뭐 추적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따블이죠. 한 10억 넘게도 도입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레이다, 라이다, 뭐 UWB 이런 센서들을 써가지고 그 비용의 10분의 1 가격으로 도입할 수 있게 어디서 수익이 주로 발생하나요? 주차 시스템 팔죠. 중고차 거래, 세차 중개, 커머스 중개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서비스가 애드온 될 때마다 수수료 플랫폼이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 매출이 이제 제일 큽니다. 투자를 좀 받으시긴 하셨죠? 네네네. 그 시리즈 어디까지 가시는 건가요? 지금 시리즈 A 하고 있어요. 프리 A까지 끝났고요.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 쪽에서? 실현 불가능. 그쪽에서 그렇게?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거 많이들 창업자들 따시잖아요. 이거 정부 지원 사업 괜찮을 것 다 같은데. 떨어집니다. 왜요? 다 있잖아. 신축 아파트 안 하시게 되면은 사실 기축 아파트들도 어쨌든 재개발하고 계속 없어지고 신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저희 걸 쓰다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세분명켓이 없는 거예요. 입주자 회의 불편해 때 죽는 거죠. 아. 그럴 때 이제 연락이 와요. 그게 너무 좋고 또 때로는 아파트에 사시다가 빌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네. 빌라 버전도 만들어줘. 아. 그런 요구들이 있을 때 네. 이건 포기하지 않고 가보자. 아파트 대기업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만 4년이 돼서 지금 이제 연락 오십니다. 아 이제 슬슬, 들어와봐. 슬슬 한 번씩. 지금 계속 직원 채용도 하시나요? 그럼요. 투자 받으면 다 직원 인건비죠, 뭐. 그렇죠. 다 개발하고 어. 그래서 지금은 계속 직원을 뽑게 돼 있고 IT 회사 비슷한 느낌인데 그 연구개발 인력도 꽤 있지 않아요? 다 같이 합니다. 그냥 일당백을 원하지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게 뭐 섹션을 나눠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다행스럽게 그런 친구들이 들어와 주는 게 고맙죠. 창업을 배우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배우겠다고? 저희가 아파트 플랫폼이나 건물 플랫폼을 지향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3년 일하다가 나가서 창업해서 아파트 플랫폼 연결하자. 저희가 인앱 구조로 돼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창업을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실수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제 많이 살아보신 분들보다는 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호기가 좀 많아요. 한 방에 올인하는 거죠. 네. 사실 저 보면 창업 아이템들도 저도 이제 전 회사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한 방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한 방에 컸다가 또 한 방에 또 물론 힘들지만 직접 제조하고 플랫폼도 있어서 사실 뭐가 안 돼도 주차는 남습니다. 주차 쪽은 다 남고 플랫폼도 뭐 하나는 안 되지만 뭐 하나 살아남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모든 아이템 중에서. 근데 플랜 B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준비만 2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 플랜 C 막 이렇게 해놓고 물론 줏대 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개발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더 가니까 시장의 상황에서 이 조직이나 개발 속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이 동굴에서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다른 경쟁자도 또 이렇게 오잖아요. 그렇지.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가장 힘들었거나 가장 괴로웠거나 사람들이죠, 결국은. 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쉽게 포기하거나 이제 떠날 때 이제 속쓰리죠. 그리고 사실 클래식 이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지휘하시는 분 이렇게 있잖아요. 저분은 참 쉽게 이렇게 지휘만 한 것 같다. 그분이 악보를 다 외우신 분이었고 그쵸. 이 모든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정말 소중한 분이구나. 근데 그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많이 오히려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창업하는 대표는 정말 오케스트라의 그쵸, 지휘자 그쵸. 같은 느낌으로 그쵸. 일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사실 연극의 연출자랑도 비슷하거든요. 그치. 사실 요번에 창업할 때 제일 그 승인받기 어렸던 게 이제 내무부 장관, 그렇죠? 와이프가 네. 안정적인 직장 내비두고 그치. 왜 그 가시밭길을 가냐.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럼 설득하셨어요? 잠을 못 자는 남편이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뭐 회사 얘기를 안 하고 해라. 너가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든 결판을 내라. 막 이런 느낌으로. 일하고는 상관없지만 와이프가 제2의 창업자다 생각을 하고 있죠. 세븐 미어캣의 앞으로의 목표는 아파트를 또 제가 다 세워보니까 3,900단지입니다. 바꿔보고 싶다. 세븐 좀 미어캣.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스마트 시티를 좀 한번 만들어 봐 드려야지. 그러고 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아파트 어디나 있으니까 별로 가는 게 제 꿈이죠. 그래서 세븐 미어캣이 어느 날
세븐 APT 1인 가구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글로벌로 좀 나가는 게 꿈입니다. 상업적인 빌딩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상업 건물은 그동안에 좀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 창업자들이 이제 다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저희가 아직 어렵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좀 이렇게 음산한 거 싫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공간으로 니즈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산하니까 사람 지나가면 불이 탁탁탁 켜지잖아요. 그게 더 무섭다고. 개인적인 어떤 목표 또 있을까요? 후배들이 이제 계속 생길 거잖아요. 네. 저희 그러니까 멤버들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제 목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좀 성공하자. 그러니까 저희처럼 열심히 하고 한 길 좀 뚝심 있게 가고 그리고 제가 성공하고 10명 정도 더 성공시키고 싶다. 같이. 네. 요거 하나 비범함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거. 포기는 잘 안 합니다. 진돗개처럼 앙! 물면 이제 놓지 않는 거죠. 포기를 사람들이 하는 패턴을 보면 보통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변명이 많아지고 이유를 찾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 조금만 다르면 좀 부족했고 더 못해서이지 않을까?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계속 지향하다 보면 꼭 이상하게 그걸 도와주시는 분이 생기는 약간 마법 같은 거를 전 믿어요. 그건 마법이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귀인을 만날 때까지 버티는 포기하지 않은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럼 이거 왜 안 되지? 방법을 계속 갈구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갑자기 얘다 하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말하고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포기 안 하고 있으니까 나타나시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기질이 좀 비범한 것 같다. 오늘 저도 이 자리도 우연한 소중한 인연으로 네. 나비 타고 나비 타서 그렇죠. 나비의 날개짓처럼 이게 앉아 있거든요, 이 자리에. 그것도 저는 신기하고 재밌고. 저희하고 오늘 같이 얘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창업자와 비즈니스 같이 물어보시니까 사실 그동안 저도 4년 동안은 저를 드러낼 수도 없었고 오늘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후련하다. 네. 그리고 창업자분들하고 같이 좀 저는 이제 같이 상상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좋습니다, 기분.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진수 이시안 주명규의 빨간 토끼. 토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